자, 이때 강조용법. 자, 뭔가를 강조할 때 이 사이에다가 이제 강조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또 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말을 넣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여기다가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죠. 자, I bought the box yesterday. 내가 샀다 그 책을 언제? 어저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때 사이에다가 더 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으니까 해석도 어떻게 얘기했니? 강조해줘야지.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I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내가 샀다 그 책을 어저께 이렇게 직독치게 하는데 더 묵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이에 넣으면 돼요. 바로 그 책이다. 자, 내가 산 게. 이거 있구나. I bought. 내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산 게 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근데 이때, 대세를 대신하는,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관계사를 쓸 수 있어요.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그래서 who나 which, when, that과 같은 관계대명 관계부사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네 가지야. I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이건 팀이네요. 팀이 샀다 선물을 가게에서 어제. 각각 강조하는 걸 따로따로 해보면 자, 팀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썼어요? who를 써도 된다는 얘기지. 또 선물이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 써도 되고 at the shop 장소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대신해도 되고 어제 시간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돼? when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 Tim bought a present at shop yesterday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냥 이때 강조용법 사이에 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대시 where나 when도 되냐면 자 우리가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who, which 대신 쓰이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 대신에도 that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왔단 말이야.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가 와서 이 형용사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을 써도 돼요. 그래서 where 대신에 that을,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이때 강조용법에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때 강조용법에서 이 that을 생략하게 되니 안 되니? 되지. 단지 강조를 안 하는 거지. 생략하면. 즉, 얘들을 빼버리면 얘들을 원래 자리로 가면 되잖아. I bought 팀이네. 주어니까 팀 자리로 가면 되고, present는 bought 자리에 가고, at the shop은 요 자리로 가고, yesterday도 원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 즉, 생략할 수 있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 이게 내 말은. 생략해도. 대신 그대로 쓰면 안 되지. present team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t the shop.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원래에 강조하고 싶은 게 원래 자리로 가면 되니까, 이때 강조법에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동사 do, does, did와 같은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do, does, did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강조해요. 다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 뜻으로 안 되고 do, does, 그죠? do, does, did 얘 조동사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제가 조동사라서. 그래서 Tim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아까 그 문장에서 내가 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과거형이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did를 쓰고 did가 조동사니까 뭐를 바꿨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더 간단하게 She loves you. 그녀가 너를 사랑해. 강조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녀가 does죠.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그치. 얘는 이제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땐 조동사를 do, does, did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조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조 구문과 강조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요 또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를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 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호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를 쓴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얘를 강조하려고. 요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내가 the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원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that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대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주어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대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용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book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 문장 구조를 따지면 이로서 the book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the book I bough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보호트의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요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어 관계대명사를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법의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봅시다.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동사 말고도 다른 영어의 모든 걸 강조할 수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건 이때 강조용법 쓰는 거죠. 근데 동사를 강조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문장 안에서 강조란 뭐냐? 문장 안에서 특정 어구나 어떤 의미를 그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강조어구를 덧붙이죠. 품사, 문장, 성분 혹은 문장 형태에 따라 다른 강조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는 두더지를 씁니다. 자, 더즈는 3인칭 단수, 동사가 3인칭 단수고 무슨 시제? 얘들은 현재 시제일 때, 그지? 현재 시제일 때. did는 언제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는 이제 did를 쓰는 거죠. 그럼 완료 시제는 어떻게 하지? 완료 시제는 does, did를 못 쓰나? 쓸 수 있죠. 왜? 어떻게 쓸 수 있지? 걔는 티드 안 되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 do, does, 일반 동사를 강조해 쓰는 거지. 완료 시제는 얘가 있잖아. have 조동사가 있잖아. 그래서 완료 시제는 안 되고 현재나 과거만 가능한 거지. 됐죠? 그래서 정말로라고 해석을 하면 돼. 공사 강조하니까 보통 긍정의 평서문이나 명령문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 쓰이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죠. 현재형일 땐 do를 쓰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면 does를 쓰고 과거 시일 때는 did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왜? 조동사. 오케이. 얘들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바꾸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루트죠. 동사 원형, R로 쓰죠. 루트를 써야 한다. OX.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OX. X, 그렇지. 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올 때가 있죠. 어떨 때지? 앞에 어떤 조동사 올 때? 무슨 형? 진행형, 그렇지. 진행형일 때 이때 B가 조동사라고. 또 PP가 오는 조동사가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오지? 그렇지. 무슨 시제? 완료 시제. 그 다음 BPP. 무슨 태? 수동태. 오케이. 이렇게 진행형이나 완료 시제나 아니면 수동태를 나타낼 때 이때 이 조동사 B나 have는 뒤에 원형이 아니라 진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온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다른 조동사들은 원형이 오지만 이런 경우엔 원형이 아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따로 정리해서 요거를 강의를 촬영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I love you.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둘을 써서 뭐라고 했을까? 나는 너를 정말 진짜로 사랑한다. 강조하는 거죠. He knows the secret. He knows the secret. 그녀는 그 비밀을 안다. 정말 안다. does. 그리고 no 원형 쓰는 거지. 두 다음에 당연히 원형 쓰고 당연히. He came here. 그가 여기에 왔다. 정말 왔다. 뭐라고? did come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니까 조동사를 쓰는데 과거 조동사 did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문장에서 I를 강조하거나 You를 강조할 때는 뭐로 강조하겠니? 이때. 그렇지. 그래서 It is I that love you. 이런 식으로. It is you that I love.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She를 강조할 때, The secret을 강조할 때, 이때 강조용법. It is she that knows the secret. It is the secret that she knows. 또, he, 이것도 마찬가지. 자, it is he that came here. here는 어떻게 해? It is, 과거구나. It was here, it was here that he cam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때 강조형을 쓰고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라는 조동사를 쓴다. 현재랑 과거만 가능하다. 강조용법은. 완료는 조동사가 있어서, have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식이죠. 자, 영어 공부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자, 같이 봅시다. 자, 먼저 1형식입니다. 1형식은 자, 주어와 동사만 있는 이런 구조를 1형식이라 하고요. 이때 이 동사의 종류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완전이란 말은 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 자동사란 말은 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라서 완전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보호가 다 필요 없이 동사만으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서 꽃이 죽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가 동사하다 내지는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 동사를 보시면 여기 불완전이란 말이 있죠. 이 불완전이란 말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형식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동사가. 그래서 보호가 이제 동사를 보충해 주는데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보호이다. 상태를 유지한 의미일 때도 있고요. 유지한 의미일 때도 있고 또 주어가 보호되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m lonely 하면 나는 외롭다. 뭐뭐이다. 상태의 유지고 became과 같은 변화를 나타낸 동사 오면 he becam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사람의 감각으로 보이는 거. 또 뭐뭐처럼 사운드 들리는 거. 그죠? 뭐뭐라고 느껴지는 거. 또 테이스트. 뭐뭐한 맛이 나는 거. 스멜. 뭐뭐한 냄새가 나는 거. 자, 요렇게 보호가 필요한 동사, 이 형식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상태 유지 동사, 상태 변화 동사, 감각 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3형식은 완전. 자, 이제는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타동사, 즉 보호가 필요한, 목적어가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거를 3형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어가 동사를 한다. 주어는 한다. 을를. 목적어를.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catch mice. catch 고양이들이 잡는다. 쥐들을. 을을. 이게 이제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 4형식은 목적어가 2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완전 타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수요 동사, 수요, 상장 수요식 그 수요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을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4형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I gave him a tip. 그에게 팁을 주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직독시키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그에게 팁을 주었다 하지 마시고 항상 앞에서부터 뒤로 나는 주었다 그에게 팁을 이런 식으로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5형식이죠. 가장 중요하고 즉 불완전 보호가 필요하고 타동사예요. 목적어도 필요한.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와 보호가 다 왔죠.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5형식.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넥서스라는 말도 쓰는데 이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we called her Betty. 그래서 그녀가 Betty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러 그녀를 베티라고. 즉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이때는 주로 이제 형용사가 형용사나 명사 올 때예요. 그래서 그녀가 베티인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자, 목적어가 보호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호한다고. 자, 이때는 하는 거죠. 왜 투부정사가 보호가 왔는데 자, 준동사가 보호로 쓰이면 자, 네가 오는 거죠. 나는 온다. 네가 오기를 나는 원하는 거죠. 나는 원한다. 네가 오기를. 그래서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파생어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리는 준동사를 하고요. 5형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호가 이제 준동사 이렇게 쓰였을 때 주어 동사로 하면서 새로운 문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5형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영어 학습의 기초인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초 파트에서 기초 5분구에 5형식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5형식을 또 넣은 이유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5형식으로 나누는 건 원래 영어가 5형식으로 나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을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일본의 문법을 그대로 배워오면서, 가져오면서 똑같이 일본에서 원래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가져왔던 거를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 몽고는 뭐, 3형식,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공화국 7형식,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사전에 보면 뭐, 32가지 형식을 나눈 사전, 뭐, 24가지인가 나눈 사전도 있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죠. 그죠?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 나누고요. 보호가, 컴플리먼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타고 다닐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뭔가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완전하면 당연히 보호가 필요 없겠죠. 그럼 여러분 불완전 타동사는 몇 형식, 뭐가 필요해요? 불완전하니까 보호도 필요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사의 분류가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가 영원히 자동사로만 쓰이는, 영원히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도 있지만 동사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들이 많아요.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동사일 때도 있고 보호가 필요할 때 있는 또 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말처럼 딱 동사하면 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시죠? 문장 안에 실제로 쓰임에 따라서 그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공부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5형식을 나누죠. 자, 보시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에서 자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일단 1형식, 2형식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3, 4, 5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필요하면 2형식이나 5형식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1형식은 목적어 보호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동사예요. 불완전한 자동사는 자동사니까 목적 없고 보호는 있죠. 네, 보호는 있다라는 거죠. 보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보호 있고요. 완전 타동사 목적어. 자, 완전 타동사 중에 이거는 수요 동사를 일본이 나눈 거라서 우리도 이제 완전 타동사의 한 부류를 따로 나눈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인 경우. 자, 이런 사실 수요 동사는 영어에 별로 많지 않아요. 짧은 동사. 그죠? give 같은 짧은 동사들 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 보호가 다 필요한 동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명령문은 주어가 없죠. 하지만 이 동사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동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형식이 다르면 동사의 종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동사의 의미와 종류가 다른 걸 썼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보호가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보다 이 동사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도 동사부터 외우세요. 그리고 동사의 뜻과 함께 이런 의미일 때는 뒤에 어떤 형식, 어떤 구조로 오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이 필요해요. 자습서에 있는 뜻, 해설만 가지고 단어를 외우시면 영어가 잘 안 늘어요. 물론 늘죠, 많이 외우면. 근데 잘 안 는다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는 뜻과 함께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때 뜻이 왜냐하면 타동사 같은 자동사도 있고 자동사 같은 타동사도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얘가 문장의 구조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줄임말들을 꼭 외우세요. subject S 주어고요. V가 verb, object 목적어, complement C 보호라고 씁니다. 뭐 이건 아시죠? IO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약어와 함께 우리가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5형식은 반드시 이해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5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5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5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5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5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5가지, 문장의 형식 5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5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5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3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3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5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해서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3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2가지 지각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보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형식의 지각동사, 감각동사 나중에 따라 정리하고요. 갑니다. 오형식의 목적보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요. 그때는 얘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 보호에.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고? 투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다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게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보호 자리에 그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때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를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자, 동작일 때 그리고 상태일 때 뭐를 써요? 상태일 때는 명사나 형용사, 분사를 쓰고요. 상태일 때는 명사, 형용사,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가 원칙인데 지각동사라는 게 있죠. 사람의 인지 내지는 감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즉 이런 동사들 보다, 듣다, 느끼다,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목격하다 등등의 이런 사람의 인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 뭐를 쓴다?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야. 어떨 때? 능동일 때. 뭐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가 한다 그럼 능동. 목적어가 당한다 그럼 수동일 때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외야.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보호가 동작은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지각동사일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참고로 이 원형부정사가 뭐냐? 원형부정사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자리. 그렇잖아. 원래 목적 보호 자리는 투부정사에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투를 생략한 부정사라는 의미라고.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하고 똑같아요. 투부정사에 투 빼면 동사 원형이잖아, 그게. 그지? 그런데 왜 이름을 원형부정사라 일부러 동사 원형이 안 하고 원형부정사로 하냐면 원래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예외적으로 투를 뺀 원형부정사를 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원형부정사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야. 됐지? 형태는 동사 원형하고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예를 봅시다. 첫 번째. 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어떤지 보세요. 목적어, 목적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예요.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목적어가 이렇게 고쳤는데 안 고쳤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고쳤는데, 아까?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뭐야?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의 관계인 거야.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이 목적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 뭐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자, 능동일 때는 목적의 보호가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 현재 분사 쓰는 이유는 왜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짓는다. she saw me. 그녀는 보았어. 내가 빌딩은 뭐 하는 거? 짓고 있는 거. 그렇지. 본 거지. 그래서 내가 집을 짓다, 짓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쓸 때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쓴다. 과거분사는 언제 쓰느냐? PP,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는 PP라고 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당하는 것. 즉, 수동일 때. 즉, 집은 지니, 지어지니. 오케이. 그래서 built.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라서 능동과 수동을 따져서 보호를 결정하는데 내가 짓는다, 내가 짓고 있다, 능동. 집이 지어진다, 수동. 이렇게 구분해서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를 보호로 쓴다는 얘기지. 자, 오형식의 사육동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목적격 보호를 뭐를 쓴다?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외보단.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 그럼 얘는 보호야. 즉, 동작을 나타낼 땐 보호야. 근데 어떤 형태를 쓴다? 투부정사 쓴다.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그래서 뭐 allow A to B, enable A to B, force A to B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원래 투부정사야. 그리고 상태를 나타낼 땐 뭘 써? 명사나 형용사를 뭐로? 보호로, 목적 보호를 쓴다는 얘기지. 이 보호 자리에.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 목적어의 상태는 명사나 형용사. 자, 이게 원칙인데. 자, 사역동사. 그래서 우리 사역동사 그러면 우리 뭐 시키는 거죠.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사역동사 have, make, let 외워야 됩니다. 영어에서 사역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헤매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잖아. 헤매지 말라고. 모르면 헤매리 이렇게 써 있잖아. 인사. 자, 그래서 have, make, let 모르면 헤매니까 자, 외웁니다. 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시키다. 목적어가 보호야. 똑같아, 아까랑. 그래서 능동이면 원형부정사. 왜 원형부정사라고? 원래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자리에 예외적으로 투를 생략한 부정사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선 투를 뺀 형태를 쓴다. 그래서 원형부정사라고 한다고요.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과 같은 거야. 형태는 같은데 그냥 이름을 원래 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원형부정사라 말을 붙이는 거지.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일 때는 당연히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이 형태를 쓰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면 투부정사 오는데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수동일 땐 과거분사 온다. 자, 예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 중요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다. 뭐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야. 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같은 준동사 같기 때문에 이 말 알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지? 오케이. 준동사의 주어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분사 이런 걸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가 있다. 능동이면 사역동사일 때 자, 목적격 보호를 뭘 쓴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하는 거지. 그래서 집을 짓다. 즉 내가 짓는 거잖아. 능동. 또 과거분사는 언제다?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 수동일 땐 과거분사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니까 수동이다. 자, 그녀는 시켰어. 집이 지어진다. 집은 지어진다. 그치? 내가 짓는 거고 집은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짓는 거는 능동관계, 집이 지어지는 건 수동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시켰다. 내가 짓도록. 그녀는 시켰다. 집이 지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앞에 능동일 때는 원형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라는 건 예외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일반적인 동사면,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면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일반 동사는 어떤 동사일 때 사역동사면 뭘 쓴다? 원형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때는 뭘 쓴다?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이렇고 사역동사는 이렇고. 아, 미쳤구나. 쏘리. 일반 동사일 때 또 사역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 사역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보호가 투부정사, 사역동사일 때는 보호가 원형부정사나 과거분사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죠. 자,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오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해서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죠,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3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부정사야. 투부정사, 투 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부정사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appoint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헤드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clean.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가로지르.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포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오형식에서 이 동사와 목적격 보호를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따 예문이 12가지가 나올 건데 이 12가지 예문만 이해하면 오형식은 끝나. 자, 해봅시다. 먼저 오형식 문장을 확인할 때 오형 문장 확인해서 이제 목적격 보호를 정하는 문제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는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먼저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봅니다. 과연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가 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냐 일반 지각동사냐 이걸 확인합니다.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옵니다.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 아니 현재 분사, 수동일 땐 과거분사가 옵니다. 사역동사는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오고 수동이면 과거분사 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에서는 사역동사일 때 현재 분사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다시.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 뭐냐면 일반 동사일 때 지각 사역동사가 아닐 때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각 사역동사는 뭐다? 예외야, 예외. 지각 사역동사는 예외야. 투부정사를 안 쓰고 분사를 쓰는 원형 부정사나 분사를 사용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일단 동사를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뭘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의 관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엔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목적어와 관계를.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해서 능동이면 뭐가 와?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오고 수동이면 당연히 수동의 투부정사, 과거분사가 옵니다. 수동의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가 수동의 투부정사니? PP를 쓰는 게 수동의 과거분사 투부정사 형태죠. 자, 다시 오형식 문장의 확인. 자, 즉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쓸지 확인할 때 시험에 나올 때 먼저 동사를 확인한다. 일반 동사냐 아니면 지각 사역 동사냐. 일반 동사면 투부정사다. 지각 사역 동사는 이런 형태다를 써야 된다. 능동일 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무슨 말이지? 고쳐주세요. 그 프린트 오타이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능동이면 타격동사면 원형부정사 쓴다. 근데 수동이면 이제 지각동사는 과거분사, 타격동사도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동사의 종류와 목적어와 목적 관계에 따른 목적 보호 종류 형태 12개 이게 다야. 이거만은 끝나. 자,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자, 오형식 문장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지. 보세요. 자, 일반 동사일 때 명사야. She thought me to be doctor. 이렇게 명사 온 건 to be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로 투부정사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목적격 보호가. 그래서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She thought me to be happier. 근데 to be가 생략된 거라고. 자, 일반 동사일 때, 능동일 때, 아까 있죠.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to build a house가 되는 거지. 됐죠? to build a house. 그런데 보세요. 자, 이때는 아까 했었어. 투부정사 의미사유조하면 했었죠. 자,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문장의 목적어라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승훈아, 무슨 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그게 목적어잖아. 여기도 he wanted a house to be built야. 왜? 집은 짓니, 지어지니? 지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까? 집이니까.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되지. 됐죠? 자, 일단 일반 동사일 때 아까 동사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지? 동사 먼저 확인을 해서 자, 명사 형사 됐어요. 능동이면 투부정사, 투 원형을 쓰고 수동이면 투비 PP 쓰는데 투비는 생략해도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투 생략하고 이렇게 과거분사만 쓰면 돼요. 이 일반 동사인 경우 얘기했지만 투부정사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각동사 갑니다. 지각동사 원형부정 쓰는 게 언제냐면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쓴다. 그녀는 보았다.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내가 짓고 있는 거야. 현재분사 쓴단 말이지. 그런데 둘 다 능동인데 언제 현재분사 쓰느냐? 언제 현재분사 쓰죠? 현재분사 쓰는 이유가 뭐지? 뭐를 강조해? 그렇지. 진행을 강조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 집을 짓고 있는 걸 보았다.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분사를 쓴다. 재밌겠니? 오케이. 자, 수동이면 당연히 그녀는 보았어. 집이 지는 걸 본 거지. 그렇지. 나이.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분사지. 수동이니까. 자, 이렇게 일반도 지각성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은 해. 일반 동사는 원형 부정사 절대 못 쓰지. 뭐가 다르냐고? 얘는 to를 쓴 거고 얘는 to를 안 쓴 거지. 투 부정사가 뭐고 원형 부정사 뭐냐면 투 부정사에 to를 뺀 걸 원형 부정사라는 거야. 왜 빼냐고? 그러게. 영어로 어떤 놈이 만들어가 이걸 빼라 그런 거야, 씨. 원칙. 동사가 지각동사면 보호를 쓸 때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쓰는데 지각 사역동사는 투를 뺀 원형부정사 쓴다고. 좋은 질문이야. 동사 원형과 원형부정의 차이점. 형태는 같아. 동사의 원래 형태야, 둘 다. 차이가 뭐냐? 왜 내가 원형부정사로 하냐면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데 투가 생략된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원형부정사로 얘기하는 거야. 동사 원형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동사의 원래 형태. 근데 원형부정사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투부정사 쓸 자리에 투를 뺀 동사 원형만 쓴다. 그럴 땐 원형부정사로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필히 이해됐니? 이정 이해됐어? 질문이 뭐였어? 원형부정사랑 일반 동사랑 뭐가 다른 거냐고? 동사는 그냥 우리가 문장에 쓰는 동사고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게 투부정사고 여기에서 투를 뺀 거가 원형부정사고. 이해됐어? 됐니? 동사는 문장이 동사를 말하는 거고 얘는 투부정사고 투가 없어지면 원형부정사로 부른다는 얘기지. 됐지? 재미됐지? 오케이.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써. 능동일 때는 그래서 자 그녀는 시켰어.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자 내가 집을 짓게 한 거지. 이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그런데 집은 어떻게 돼? 짓니 지어지니? 오케이. 지어지니까 과거분사 built by me. 내가 지었다.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여러분이 많이 따로 이건 get하고 help는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할 건데 많이 질문을 당연히 얻어 넣었어요. get과 help를 우리가 보통 뭐 준사역 동사다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만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얘는 능동일 때 투부정사, 일반 동사야 둘 다. 지각 사역 동사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짓는 거니까 투부정사 쓴다고요. 또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요? 집이 지어는 거니까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 수동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짓게. 이때 왜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면 이때 get의 뜻이 뭐냐? get의 뜻이 오형식을 이렇게 해서 오형식으로 쓰이면 get의 뜻이 목적어가 보호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보통 준사역 동사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는 거야. 됐지?
뜻이 사육동사처럼 쓰인다고. 근데 얘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됐지? help의 특징이 뭐냐? help는 동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능동일 때 미쳤구나. 수동일 때 안 써. 목적어랑 보어가 능동일 때만 써. 그리고 얘도 동사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뺀 원형 부정사만 써도 돼. help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he helped me to build 해야 되고 build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형제가 되니? 질문. 그게 미국 영화에서 그래. 그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help라는 동사가 동사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 써도 되는 목적어나 목적어 보일 때 써도 되는 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 구조가. 됐지? 왜 그러냐면 help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 뭐뭐 하는 걸 되어지는 걸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내 친구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게 도왔다 이런 말 안 쓴다는 얘기야. 좋아한다? 됐죠? 됐니? 자, 이 문장 12개만 정리하면 이 문장만 12개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보는 문장에서 보는 물론 짧게 줄인 거지만 12가지의 동사에 따른 목적격 형태는 이게 다야. 됐죠? 자, 힘든 건데 고생했습니다. 네.